네, 이렇게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꼽히는 F-22 전투기까지 출동하면서 북한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반도 긴장 국면은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희준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와 함께 자세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앞서 이제 국방부 출입 기자도 전해줬는데 F-22 랩터 한반도에 출동을 했습니다. 어떤 전투기인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최강의 전투기로 알려져 있죠. 그 최강의 전투기인 첫째 이유가 스텔스 기능에 있습니다. 적의 레이더망에 거의 걸리지 않아서요. 조그만 벌레 정도, 커봐야 새애 정도 크기로만 잡힌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초음속 비행이 가능합니다. 아주 빨리 날아서 이제 적진을 타격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그 오키나와 주일 미군 기지에서 출격한 뒤 1시간이면 평양을 포함한 그 한반도 전 지역에서 작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그 북한 방공망에 거의 잡히지 않은 채 최대한 빠르게 침투해서 평양의 주석궁은 물론이고 김정은의 별장 등 그런 은신처 또 핵시설 타격 등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집무실까지 다 들여다보고 침투할 수가 있다는 말인데 굉장히 김정은도 민감해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현재 지금 북한이 그러니까 북한군이 가지고 있는 무기 가운데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항공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북한의 주력기인 미국 29기가 현재 우리 군의 주력기인 FK-16보다 훨씬 더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긴장해 있는데. 2011년 이제 김정일이 사망하기 전에 이 사람이 이제 1년 동안 3번을 중국에 가는데 그때는 한간에서는 이제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뭔가 풀기 위해서 갔다고 하는데 실제 목표는 이제 중국이 개발한 젠10이라고 있습니다. 젠10 전투기가 있는데 이 젠10 전투기가 우리 FK-16하고 약간 비슷한 성능인데 실제 성능은 이제 60%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전투기를 구입하려고 3번을 가가지고 끈대 못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러시아에 가서 수호 27기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러시아 역시 그걸 거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일도 자기가 죽기 전에 아들에게 권력을 넘겨주는데 지금 이제 그 한반도 북한, 그러니까 북한 지역의 하늘이 거의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거의 한미연합군의 이 항공 전력이 북한 지역을 장악하기 때문에 이거는 북한이 어떤 무기가 있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북한이 이제 그걸 신경 썼는데 끝내 그걸 해결 못하고 김정일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북한이 가장 두려운 게 항공 전력인데 지금 세계 최강의 F-22 이게 들어왔으니까 지금 김정은은 거의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잠을 못 잘 정도로 굉장히 민감해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왜 그러냐면요. 북한은 이제 거의 산악 지방이기 때문에 전부 다 갱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갱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구소련이 아프간을 침공했을 때 거기서 실패한 이유가 이 아프간 텔레반이 전부 다 동굴에 숨어가지고 이게 잡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2000년 9.11 테러 이후에 미군이 이제 전쟁을 했는데 그때도 역시 구소련과 똑같은 미군의 무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미군이 새로 개발한 이 벙커버스터 이런 전략 폭격기들이 날아가가지고 이 갱도를 거의 무용지물화 시키면서 쫄딱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북한이 아무리 갱도화하고 요새화했지만 결국은 이제 B-52 이 전략 폭격기에 얻어맞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김씨 왕조가 좀 버티고 있는 이유가 지금까지는 한미연합 전력이 북한에 아무리 때리고 싶어도 때릴 수가 없다. 그렇게 안도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북한도 혹시 얻어맞을까 봐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땅굴을 파고 갱도를 파도 다 원격 타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아마 이제 공중전에 그렇게 약한 만큼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눈에 띄는 것이 이 비행기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래서 항공, 반항공, 전투 기술 대회 이런 것을 시작을 해서 벌써 이제 2년째 그런 기술을 열고 있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무튼 공군의 어떤 전력 강화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F-22 랩터가 이제 대북 무력 시비 차원으로는 한반도에 출동한 3번째 무기고요. 어제는 이제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호도 입항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략 무기를 단계적으로 배치하는 상황인데 사실상 한미 연합훈련에 돌입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연합훈련에 이제 돌입했다라기보다는 그 준비를 이제 차근차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미국의 3대 전략 자산이 아주 차례차례로 지금 한반도에 전개가 되고 있죠. 예. 그 폭격기의 이제 제왕이라고 불리는 이제 B-52 전략 폭격기가 지난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 왔고, 말씀하신 대로 핵 잠수함도 이제 어제 부산항에 입항을 했고요. 네. 이처럼 여기에 앞서서 또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 현재 북한의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페이트리어트, 팩2와 팩3 대대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미국 본토에서 이 팩3 포대가 다시 전개가 됐습니다. 예. 이 팩3라고 하면은 그 팩2에 대해서 조금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요격고도 한 15km 정도로 에서 그 저고도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이고, 예. 팩3는 보다 높은 고도 한 30-40km 상공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인데, 이런 팩2와 팩3에 이어서 이제 팩3까지 더 추가로 배치하고, 네. 거기다가 한미 간의 이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예. 40에서 150km의 그런 고도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사드의 이제 한반도 배치까지 본격적으로 지금 논의를 하기 시작하면서 북한의 어떤 그 공군, 해군, 육군 모든 그 어떠한 육해공, 어떤 공격에도 방어할 수 있다는 그런 네. 그런 그 전략을 좀 과시하면서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즉각 응징할 수 있다. 그리고 예. 한미연합 방위력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는 것을 북한에 메시지를 주기 위한 그런 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다음 달에는 한미연합훈련 키리졸브 독수리 연습도 이제 사상 최대 규모로 실시가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의 전략 자산 무기 4대 전략 자산이 다 출동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북한의 어떤 대북 억지력 어느 정도일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냉전 해체 이후에 북한이 이제 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식량난으로 거의 300만이 아사하면서 아주 이제 붕괴 위기로 갔을 때, 네. 그때 이제 94년도에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의 핵 개발 우려를 알고 영변 핵개지를 폭격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때 YS가 그걸 막으면서 사실상 무산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만약 그 클린턴 정부가 북한을 폭격했더라면 그때 당시에 북한은 반격할 어떤 무기도 없습니다. 완전히 예. 나라가 이제 거의 엉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까지 오면서 한미연합군이 아무리 좋은 무기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거를 북한에 투사할 수 있는 의지가 없습니다. 이걸 북한 그 김씨 왕조 지도부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훈련을 대규모로 하고 뭐 한다고 해도 북한은 예. 헛방귀도 안 낍니다.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은 전쟁을 싫어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협박만 하면 아무리 좋은 무기 가지고 있어도 그건 무용지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작년 8.15 그 목함지뢰 사건 때 그 8.25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 예.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그 세 번의 정부보다 훨씬 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한다는 그런 깡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북한이 그 대포 도발을 했는데 우리가 5배 이상의 폭격으로 응답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실제 그 우지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 결집하고 있는 한미연합 전력 자산들이 이게 무슨 펌으로 오는 게 아니고 만에 하나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 정말로 북한을 투사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 두려워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과거하고 지금하고 다른 양상이 그런 의지가 없냐 있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예. 그런 의지가 있을 때 오히려 대북 억지력은 확실하게 이제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지금 군사 도발을 뭐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도발을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사 전략상 적이 독이 올라 있고 의지가 있을 때는요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도발한다는 것은 미친 짓이죠. 예. 그러니까 만약 북한에 뭐 군사 전략가가 있고 김정은이 바보가 아니라면 예. 지금 도발한다는 것은 거의 매를 버는 격이기 때문에 예. 제가 보건대는 도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아마 이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끝나고 5월 당대회가 끝난 이후에 예. 뭔가 아마 새로운 도발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 이제 군사적인 도발보다는 제가 보건대는 이제 뭐 사이버 테러나 약간 좀 기상천외한 어떤 도발들 예. 이런 쪽으로 아마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어제 국회 연설에서도 북한의 이제 체제 붕괴까지 언급을 예.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제 북한도 좀 많이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분석이신데요. 이렇게 이제 한반도에 전략 무기가 전개될 때마다 북한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과연 이제 북한의 압박 수위를 높이는 전략 무기 어떤 위력을 갖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윤서영 앵커 전해주시죠.
오늘 최강 전투기 F-22에 이어 다음 달 한미연합훈련에 핵추진 항공모함까지 참가하면 미군의 4대 전략무기가 전부 한반도에 출동하게 됩니다. 북한이 두려워하는 미군의 4대 전략무기의 재원과 위력은 어떠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F-22 랩터 폭격기입니다. F-21은 적 레이더망을 회피하는 최고의 스텔스 성능을 보유했습니다. 최대 속력이 마하 2.5 이상이고 작전 반경 2,000km를 넘습니다. 북한 레이더망에 거의 잡히지 않고 방공망을 침투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집무실까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달 10일 무력 시위 비핵을 마치고 괌으로 복귀한 B-52 폭격기입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957km, 최대 비행거리는 17,000km인데요. 폭탄 탑재량만 31톤에 달해서 하늘의 요새이자 폭격기의 제왕으로 불립니다. 다음은 어제 부산항에 입항한 핵 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호입니다. 작전 반경은 사실상 무제한이고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533mm 어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길이는 133m인데 항속은 시속 46km, 승조원은 130여 명입니다. 다음 달 진행되는 한미연합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엔 핵추진 항공모함인 존 스테니스함이 참가합니다. 1995년 추역한 스테니스함은 미 해군의 7번째 니미츠급 핵항공모함으로 F-18 전투기와 헬기 등 90여 대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승무원은 5천여 명, 전체 크기는 대략 축구장 3개의 규모입니다. 스테니스함까지 투입되면 미국의 4대 전략무기, 즉 핵잠수함과 핵항공모함, 폭격기, F-22 전투기가 모두 한반도에 출동하는 것이어서 대북 군사 압박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군의 4대 전략무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어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하고 이렇게 이제 미군의 전략무기들이 배치가 되는데도 아직 북한은 이제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는데요. 일부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 주민들이나 일부 간부들 상당히 지금 술렁이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미 자유아시아 방송이, 자유아시아 방송이 대북 소식통들을 몇 명을 인용을 해서 이제 보도한 내용인데, 네. 김정은은 군부대의 무력을 연일 강조하고 있지만, 간부들은 이제 외부 정세에 굉장히 민감해서 좀 두려워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주민들도, 그러니까 외부 소식을 모르는 것 같지만 좀, 되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북한이 핵무력, 우리의 군사적 무력의 최강의 무력을 강조를 해왔지만, 실제 그동안 우리가 달라진 것이 없다. 인민들을 다 쥐어짜서 모든 자산을 동원해서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발사를 했지만 우리 삶이 더 나아진 게 뭐냐 이런 약간 주민들 사이에 이제 불만도 있고 실제 우리가 이 정도로 만든다면 다른 더 잘 사는 나라들은 더 강력한 그런 전략적 자산들을 그러니까 이런 더 이제 강한 무력을 갖고 있지 않겠냐. 그래서 오히려 불안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여러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 두 가지 위기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김정은의 위상이 과연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김정일 때만 해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중국과의 계속 정상회담을 통해서 의견을 풀고 중국과는 대결하는 모습을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최대 우방국가인 중국과의 이 관계가 최악에 이르고 있고 심지어는 지금 모란봉악단을 파견했다가 그걸 그냥 공연도 안 시키고 막 되돌려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국에 대한 아주 행패를 부리고 있는데 중국이 겉으로는 지금 북한을 감싸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좀 압박을 가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북한 내부는 과거의 90년대 후반에 300만이 아사하고 체제가 막 이완될 때 많은 사람들이 북한 체제가 이제 붕괴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한국 정부가 해외 정책을 하면서 김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함으로 인해서 김정일의 위상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붕괴되던 김정일 정권을 살려준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 김정은에게는 그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뭔가 정상회담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시주석에도 박근혜 대통령이도 만나서 뭔가 이제 세워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군부 관리를 엉망으로 하다 보니까 북한 군부가 지금 전쟁을 할 수 없는 그런 나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군은 지금 다 아시겠지만 인민군 총참모부와 총정치국이 있는데 이 총정치국이라는 것은 소위 인민군대 당조직입니다. 그러니까 당이 군대를 장악하고 있는데 표면상으로는 당 조직은 뒤에 있고 군사작전 계통이 앞에 서야 이게 군대다운 군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정치국의 행패가 극에 달해가지고요. 예. 지금 인민군 총참모장, 뭐 총참모부 작전국장, 무력부장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한 대여섯 명이 처형당했고 예. 이 군 고위 간부들이 지금 계속 처형당하고 지금 바뀌다 보니까 작전 계통의 군인들이 지금 전쟁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네. 할 의지도 없고요. 왜냐하면 방조직이 다 해먹고 있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하라 이거죠. 예. 그리고 지금 최근에 북한이 그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데 예. 청참모장이 앞에 서야 되는데 청정치국장이 앞에 서서 나오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쇼하는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북한의 예. 인민군대가 진짜로 남한을 그러니까 치기 위한 어떤 그 사나운 군대가 아니고 김정은에게 덤벼들까봐 지금 그걸 막기 급급한 네. 그런 그러니까 그 정의 호랑이 군대로 지금 전락하고 있지 않냐. 예. 그러니까 이런 위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북한의 그 위기가 뭐 외부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예. 이 내부의 위기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그런 북한 면에서 내부의 지금, 위기가 크다. 예, 그런 예. 면에서 김정은의 지금 최근 행보를 보면은 이런 뭐 한반도에 이제 뭐 최고의 미군의 전략 자산이 전개되고 하는 데 대해서 좀 애써서 좀 태연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은 뭐 극도로 자제하고 있는 것 같고요. 대신 그 지난 그 4차 핵실험과 이번에 그 지구 관측 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광명성 4호의 발사 성과를 대내외에 과시하는 데 굉장히 주력을 해 있습니다. 어제 그 아버지 김정일의 생일을 즈음해서 열렸던 뭐 백두산 미령 결의 대회나 아니면은 관련 뭐 경축 보고 대회 또 심지어 뭐 이런 데 보면은 다들 광명성 4호의 발사로 우리가 우주 강국이 됐다. 예. 이것은 김정일 그의 이제 위협을 이어받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선전을 하면서 대를 이은 충성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요. 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모란봉 악단 지난해 12월 이제 돌연히 베이징 공연을 취소하고 돌아왔는데 그 지난 13일 그 광명성 4호 발사 경축 연회 때 공연을 합니다. 그 공연 장면을 보면은 그 딱 첫 장면이 무대 중앙에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이 광명성 4호가 발사되는 그 화면이 나오면서 예. 온 뭐 우레 같은 박수와 함께 이제 축하 연회가 시작되고 그 자리에 김정은이 부인 리설주와 함께 나타나서 그 방정군의 인사들은 물론이고 관련 과학자들까지 쭉 모아놓은 그런 큰 행사를 열므로써 이 광명성 4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주강국이 됐다는 것을 과시하면서 김정은을 자신을 중심으로 예. 한 충성심을 최고조로 끌어올려서 내부 결속을 딱 다지는 데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당분간은 어떤 이렇게 뭐 한미 연합 자산이 이제 전개된 가운데 아주 고강도의 무력 도발은 하지 않겠지만 다만 그동안 한미 연합 훈련의 사례를 볼 때 예. 어떤 뭐 서해나 동해상에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라던가 서해에서의 뭐 포격 도발 이런 그 뭐 저강도 그런 무력 도발은 계속 하면서 예. 우리가 결코 이제 이른바 그들이 얘기하는 뭐 미제와 또 그의 추종 세력들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모습은 계속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내부적으로 이렇게 결속을 점점 더 강조하는 거는 그만큼 좀 불안하다는 그 심리도 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예. 그 아버지 김정일이나 그 선대에 비해서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패기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일부러 더 그 대범함을 과시하려는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그 북한이 뭐 우주 강국이 된다고 지금 예. 자랑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우주 강국이라는 것은 먹고 살만한 나라들, 그러니까 강대국들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돈이 있는 나라들이 하는 것인데 지금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우간다보다 더 못 사는 나라인데 무슨 우주 강국이냐? 이건 북한 사람들이 아무리 바보라고 해도 예. 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김정일이 무슨 말을 했냐면 2012년 4월 달에 그 김일성 생일 100주년 때 북한은 이제 강성대국의 대문이 열린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네. 이 강성대국의 대문이라는 것은 경제강국, 군사강국이 있는데 자, 북한이 2013년도에 3차 핵실험을 하면서 예. 핵무기의 뭐 그 소형화, 다정화, 다량화를 했다. 예. 그러니까 이미 이제 다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북한 사람들이 자, 군사강국은 됐으니까 이제는 경제강국을 하자. 예. 그러니까 아버지 김정일이 그렇게 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 뭐 미사일 띄우고 뭐 광명성 띄우고 있다고 그러니까 네. 이 강명성 한번 띄우는데 1억 달러가 듭니다. 그 1억 달러면 북한 주민 반년치 식량을 사올 수가 있는데 그거 띄워서 뭐 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북한 주민들, 그러니까 엘리트들은 물론이고요. 일반 북한 주민들도 거의 김정은은 좀 돌지 않았냐. 예.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내부의 불안이 이제 더 크다라는 분석을 이제 계속 해주시고 계신데요. 이런 가운데 이제 북한이 언제든 추가 핵실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 산팔로스가 공개한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로스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이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에 이제 핵실험장 지하에 여러 개의 그 땅굴을 파둔 것으로 보이고 언제든지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가운데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그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실제 북한의 그동안 지난 4차례 핵실험을 보면 거의 3, 4년 주기로 해왔습니다. 그게 기술적으로 조금 더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는데 하지만 우리 정보 당국은 이제 북한이 뭐 수개월 내에도 언제라도 5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차 핵실험이 북한이 주장하기를 그 수소폭탄 실험 성공이라고 했지만 실제는 그 원자폭탄인 고농축 우라늄탄을 해서 이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은 그 2013년 2월 3차 핵실험 때보다 위력이 수소폭탄이란 위력이 훨씬 컸어야 됐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북한이 어떻게 보면 실패한 그 수소폭탄 실험을 하기 위해서 뭐 준비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다만 현재는 그 이르면 뭐 다음 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나올 예정이고 북한을 옥죄기 위한 국제사회 시도가 있는 가운데 지금 뭐 핵실험을 하면은 또 다시 고강도의 제재가 올 것을 우려해서 당장은 하지 않겠지만 향후 그 북한의 어떤 일정들을 보면은 이미 이제 김정일의 생일이 지났고요. 4월 15일 이제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 다가오고 태양절이라 부르는 큰 명절이 다가오죠. 그리고 5월이면 7차 당대회가 36년 만에 개최됩니다. 그 즈음해서 김정은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영도력을 더욱더 극대화할 수 있는 차원으로 이런 뭐 5차 핵실험을 실행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좀 한미 연합 차원에서 대북 억지력도 최고조에 달하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5월에 제7차 노동당 대회도 앞두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북한이 좀 자제하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분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그 도발이라는 게 사실은 뭐 연평도 같이 폭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북한이 이미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발사를 했기 때문에 최대의 도발을 다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다시 연평도를 폭격하든지 뭐 천안 같은 거 하나 까야 되는데 그거 하기는 사실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 뭐 이제 키 리저브 훈련, 독수리 훈련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또 이제 한미연합군의 최대 규모가 지금 자산이 지금 투입돼 가지고 북한을 노리고 있는데 이 마당에 북한군이 뭔가 군사적으로 도발을 한다면 이거는 정말 북한군의 나사가 빠져 있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매를 벌거나 아니면 정말 북한 정권의 종말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뭐 인민군 총참모부는 절대로 그렇게 도발을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 군부는 그 전쟁을 다 이제 분석을 해보기 때문에 북한군이 선제 공격을 할 경우에 휴전선에 배치된 장사정포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 10분 안에 괴멸되고 나면 쓸 무기가 사실 없어요, 북한에. 그러니까 압도적인 화력으로 한미연합군이 북한에 퍼붓기 때문에 이걸 아는 북한 군부가 그렇게 도발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는 세게 하지만 실제 그 전략적인 판단, 그러니까 실제 병력의 수준을 비교해 보면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군사적인 도발보다는 약간 좀 야비한 어떤 도발, 그러니까 뭐 이제 암살, 테러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심리전을 통해서 뭐 이렇게 어떤 우리 사이버망을 이렇게 뭐 마비시킨다든지 이런 식의 아주 야비한 도발은 있겠지만 군사 도발은 거의 쉽지 않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려되는 것은 뭐 북한의 최근 핵실험이나 이제 미사일 발사 실험을 보면은 그 한미나 이렇게 이런 뭐 위성 감시 자산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은밀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핵실험장에도 땅굴을 파뒀다든가 최근 그 광명성호 발사 때도 가림막을 설치하고 또 뭐 실내 조립장을 두어서 정말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위성 자산으로 감시를 할 수 없게 해서 은밀한 자꾸 도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더더욱이 좀 치밀한 뭐 감시나 이런 체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북한의 반응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준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강철원 북한 전략센터 대표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